안녕하세요.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논두렁입니다. 오늘은 거절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그램의 실험을 하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거절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실험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권위자의 지시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는 실험입니다. 목적은 권위자의 명령에 개인이 어느 정도까지 복종하는지를 측정하려고 한 거고요. 그래서 참가자는 40명의 사람이 참가를 했고요. 참가자는 교사와 학생으로 역할을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학생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연기자고요. 전부 다 교사 역할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기 충격기는 30단계로 나눠져 있어서 15V에서 450V까지 충격을 줄 수 있고요. 여러분들 집에서 보통 쓰는 게 220V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하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450V면 사람이 충분히 생명이 위험할 만한 수준이라는 거 누구나 다 알 만한 수준인 거죠. 절차는 이렇습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단어를 암기하도록 하는 과제를 시켰고요. 학생은 교사와 다른 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은 전기 충격 의자에 묶여 있고 학생의 목소리만 교사는 들을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학생이 오답을 말할 때마다 교사에게 점점 강한 전기 충격을 가하라는 지시를 권위자가 하게 됩니다. 학생은 실제로는 전기 충격을 받지 않지만 신음소리나 비명소리, 항의를 하는 이런 소리를 지르면서 고통스러운 반응들을 연기를 한 겁니다. 참가자가 중단하려고 하면 실험자는 계속 진행해 주세요. 실험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속해야 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드시 계속하세요. 이러한 식으로 단계적으로 명령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요, 65%의 참가자가 최대 450볼트까지 전기 충격을 가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이 결과가 어떻게 좀 다가오시나요? 나라도 저렇게 지시를 계속해서 한다면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대인관계 속에서 거절을 하는 것과 관련된 얘기를 오늘 하게 되는 겁니다. 변형 실험도 있는데요. 음성만 듣는 원래 실험이 65%였잖아요, 복종률이. 얼굴을 직접 보는 경우에 40%로 떨어졌고요. 학생의 손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는 30%로 복종률이 떨어졌습니다. 학생의 반응을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90%의 참가자들이 450V까지 전기 충격을 가한 거죠.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들이라면 거절할 수 있었을까?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부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절하면 관계가 단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로부터 내가 수용받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거절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이 비슷하게도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탁을 하는 걸 내가 거절하면 뭔가 갈등이 생길 것 같아. 그러한 갈등을 회피하고자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고 거절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부탁을 하면 부탁을 들어주거나 좀 무례한 행동을 해도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생깁니다. 또한 낮은 자존감. 이것으로 인해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두려운 거죠. 내가 거절했을 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면 어떡할까?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서 쟤는 뭔가 안 좋은 애야. 그런 것들로 인해서 거절을 하지 못하는 양상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거절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어떻게 되는가?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거절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탐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확한 자아상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준과 생각이 명확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어떠한 것이 명확하게 먹고 싶은 상황이 아닐 때는 남들이 이런저런 것들을 먹자고 얘기할 때 크게 거절하지 않겠죠. 그런데 오늘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걸 먹을 거야. 라는 상황에서는 타인이 뭘 먹자고 얘기할 때, 나 그거 말고 나 이거 먹을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자신의 기준과 생각이 명확할 때 거절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한 기준들이 모여서 자아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건강한 사람들은 수많은 나의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때로는 타인과 타협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남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내 기준을 잠시 접어두고 타인의 기준을 따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내가 지켜야 될 그러한 부분들까지는 지키는 거죠. 그게 바로 자아 경계입니다. 자아 경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 정도를 더 침해해서 들어오는 부탁이나 그런 것들은 거절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경계를 지키기 위해서 거절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그 부탁, 그 사안을 거절하는 것이지 내가
상대방을 거절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뭔가 부탁을 했을 때 그걸 거절하면 내가 저 사람을 거부를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될까 봐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그러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적절하게 인식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절을 잘합니다. 백설공주 컴플렉스는 많이 알고 계시죠? 내가 착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그러한 욕구를 가지고 있을 때 타인의 기대에 과도하게 부응하려고 하는 경우에 자신보다 타인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때로는 그러한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타인을 선택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그러한 부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율성, 유능감이 높아서 자기 결정성이 높다는 겁니다. 타인의 눈치, 압박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자기 판단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를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주변 사람들을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눈치를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먼저 눈치를 보면서 움직이는 경향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죠. 그러한 분들이라면 스스로에 대한 자율성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실패도 많이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율성이라는 부분이 생기려면 그 실패가 또 하나의 경험이라는 걸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얘기를 하자면요, 이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절은요, 자신을 보호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거절, 오늘도 건강한 거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논두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